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동성당의 건축적인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베니킴 건축사님을 모시고 우리 명동성당 지금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명동성당을 좀 보면서 네. 명동성당을 우리가 고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고딕이라는 그 이름이 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고딕은 사실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중세 때 유행하던 양식인데 그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고딕은 어떻게 보면 뾰족하기만 하고 너무 직선적이어서 못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그러니까 고딕 양식이 유행하고 성공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성당 건축하면 고딕 건물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 그런 양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명동성당을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명동성당이 아주 고딕 양식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명동성당에서 보이는 거 아주 뾰족하고 높은 첨탑이 되겠습니다. 첨탑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되게 낮은 건축물들이 이제 주로 성당 건물로 쓰였었는데 고딕 양식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첨탑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세 시대에는 건물이 곧 자기의 기도이기도 하고 신앙의 표현이기도 해서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신앙심이 더 잘 반영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첨탑은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되게 긴 창들이 첨탑을 따라 쭉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빛들이 성당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고딕 양식의 두 번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 아치가 가능해서 또 창도 상대적으로 길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창으로 변했죠. 그럼 포인트 아치를 한번 좀 보러 갈까요? 네. 지금 요런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요걸 지금 포인트 아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네.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치라는 게 위에 보면 이렇게 둥그스름한 부분을 아치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아치 부분에 포인트를 딱 줘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진 점들이 보이죠? 네. 네. 아, 여기. 네네. 지금- 요 가운데 부분을 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아치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아치 구조를 만들어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네. 고딕 양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높이 솟은 첨탑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높게 짓다 보니까 바람이나 어떤 흔들림에 약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울 수 있는데 그 기울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벽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부벽 끝에는 첨탑을 세워서 하중을 아래로 내려주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벽이고 네네. 요게 또 하나의 그러면은 첨탑 같은 개념이네요. 이 그렇죠. 검은 벽돌 이쪽이. 그렇죠. 그래서 건축을 잘 생각해 보면 가운데 큰 형이 하나 있고 네. 그 큰 형이 혼자 지탱하기 힘드니까 양 옆에서 동생들이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상대적으로 갑자기 안전하게.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구약에서도 보면 네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아, 맞아요. 팔을 네. 이렇게 들면은 네. 이게 전쟁에서 이기다가 지면 다시 또 막 이러니까 옆에 와서 이렇게 팔 부축하고 네, 맞아요. 딱 이렇게 그런 팔 느낌이네요. 부축하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벽돌이 다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되게 고딕 성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흔히 이제 많이 떠올리시는 성당들이 샤르트르 성당이나 노트르담 성당 하면서 되게 화려하고 돌로 지어진 건물들 맞아요.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명동 성당은 왜 벽돌이지? 같은 고딕 성당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전에는 중세 시대에 지어진 성당 때는 되게 많은 석공들이 있었습니다. 석공들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돌이라는 재료가 훨씬 쉽고 그랬는데 산업화를 지나면서 돌을 옛날처럼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
그리고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벽돌들로 고딕 성당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까 밖에서 봤던 포인트 아치들이 네네. 실내에 들어오면 구조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리브 볼트라고 하는데 네. 리브 볼트의 뜻은 갈비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리브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갈비살들이 기둥에 하나씩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닥이 내려오죠. 네네. 이 여러 가닥이 내려오는 걸 또 디자인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양도 하나의 이렇게 둥그스러운 어떤 그런 큰 기둥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여러 갈라진, 갈래로. 네, 갈라진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아지면서 네.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명동성당에서는 또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사실은 상당히 아름다운데. 네, 맞습니다. 성당은 중세시대 때 BTS 같은 거였어요. 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시대를 잘 다시 생각해 보면 성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돼 있거나 그리고 또 굉장히 희귀한 그러니까 사본이었고요. 네. 일하는 거 말고는 즐거운 요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어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그게 곧 TV이고 그게 곧 그 사람들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였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중세 시대는. 네. 그러니까 낮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그 즐거움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창보다는 긴 창을 통해서 해의 다양한 빛을 받아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시간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유럽의 대성당이 다 가보면 항상 그 제대가 동쪽을 향하게끔 이게 전통적인 그 성당 건축 양식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부님도 동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 신자석들도 다 동쪽을 보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 한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동쪽에서부터 이게 제대는 동쪽 그리고 첨탑은 서쪽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제가 전례적으로는 네네. 그렇게 제가 좀 배웠습니다. 아. 제가 또 건축사님 앞에서 이런 아니다. 잘난 척을 저도 늘 궁금했는데 네.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네요. 아, 네. 잠깐 잘난 척을 해봤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네. 아니면 또 샤르트르 대성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화려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는 종탑도 좀 여러 개 있고, 네. 근데 명동성당은 그에 비해서 좀 되게 웅장하긴 하지만 솔직히 좀 비교를 하자면 약간 좀 소박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중세 때 유럽을 보면 길드라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석공 길드가 있고 벽돌공 길드가 있고 목수 길드가 있고 그래서 각자 그러니까 되게 숙련된 기술자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했었거든요. 1800년대에 지어진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 명동성당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당시 설계했던 신부님이 그런 불평을 써놓으셨대요. 기술자들을 중국에서 데려와서 썼는데 중국인 기술자들이 너무 못한다. 일을 너무 못한다 하는 어떤 그런 불평을 써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숙련된 기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소박하고 크기가 작은 어떤 이런 성당이 만들어졌는데 하지만 재밌는 건 당시 한국에서 봤을 땐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이국적인 성당이자 건물이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동성당의 어떤 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베니김 건축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아는 만큼 또 보이기 마련이고 또 이렇게 보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건축사님께 마지막으로 이 명동성당 이렇게 좀 마무리 정리하는 말씀 좀 한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네. 명동성당은 지어질 당시
한국에서 굉장히 드문 고딕 성당이었어요. 굉장히 유럽에서 온 그 느낌 그대로의 성당이었고 또 그 당시 한국에서 드문 벽돌을 사용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자분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당이라 늘 저도 이제 재밌게 보고 관심 있게 보는데 최근에 외부 공간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멋있는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만한 어떤 그런 성당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늘 재밌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저도 고딕에 대해서 한국 고딕 역사에 대해서 또 찾아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